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제6호 태풍 카눈도 북상 중인데요. 기상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인데도 날씨가 굉장히 맑다 보니까 햇빛이 매우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5도 이상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폭염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33도를 넘고 일부 지방에서는 35도 넘는 36, 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또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정말 이 폭염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낮에 이제 강한 그 햇볕이 쏘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언급하는 지금 굉장히 습하거든요. 예.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올라올 뿐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 장마철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강한 햇빛에 의해서 많은 양의 지표면에 있던 그런 어떤 습기가 증발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습한 상태에서 강한 햇빛에 의해서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유난히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 열흘 동안 연일 30도를 웃도는 지금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2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전년에 비해서 3배 수준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사람 잡는 무더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더위만큼은 지난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 1994년도 여름, 그 다음에 2018년 여름을 떠올리 보면 올해가 그때보다 결코 덥지 않거든요. 예. 네. 그 2018년도는 그 폭염 일수가 35일이나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 사상 초유의 폭염이 나타났었는데 올해는 지난 7월 26일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비가 많이 내려서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지난 그 7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그런 어떤 더위 속에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는 결코 이 폭염 일수가 최장이거나 오래 지속되는 있지는 않다고 습니다. 그런데 그 선선한 날씨를 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강한 햇빛 속에 있으니까 더 습도도 높고 하니까 네.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 폭염 속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회는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온열 질환자가 계속해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이 더위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폭염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 이랬는데 이들은 지금 밖에서 야영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당연히 더위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온열 질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환경들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강한 햇빛과 또 바다에서 그 증발되는 수증기들, 습도가 높으면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온이 높다고 그랬는데 체감 온도가 원래 습도가 한 10% 높으면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는 1도씩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온도계가 3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습도가 50%면 거의 느끼는 게 33도입니다. 그런데 습도가 60이면 34도, 70이면 35도 이렇게 습도가 10%씩 오를 때마다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는 1도씩 높아지니까 지금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체감 온도는 높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일단 정부는 기존대로 12일까지 행사를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각국의 대표단들이 전북을 떠나서 전국의 관광 명소를 돌 예정인데 날씨가 좀 여전히 걱정이거든요. 더운 날씨도 걱정이지만 소나기 또한 지금 매우 강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기가 낮 기온이 햇빛에 의해서도 오르면 상층은 그 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고 그러면 대기가 불안정해서 매일 어딘가에서는 조금씩 쏟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 날씨는 저 태풍은 지금 밑에 있지만 예. 우리나라 내륙 지방은 소나기가 그렇게 가끔씩 내리는 그런 날씨가 되겠고 기온은 33도로 웃도는 그런 폭염 속에 있는 날씨가 되니까 전국 어디 돌아다닐 때도 역시 뭐 더 무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덥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 야영지를 떠나서 어디 이제 버스로 이렇게 전국 관광 명소를 간다거나 뭐 이런 그 어떤 그 관광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이 6호 태풍 카눈도 걱정입니다. 현재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해상 부근에 있는데요. 이 태풍 경로가 유독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원래 태풍이 이제 모양을 갖추면 그 어떤 진행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이제 비교적 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예. 이번 태풍과 작년 흰남노 태풍이 가다가 무슨 자동차로 우회전 급커브를 꺾듯이 이렇게 꺾는 모습을 그 흰남노가 그랬거든요. 예. 올해 태풍 6호도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대만 사이 그 바다에서 그대로 쭉 가면 이제 중국 내륙으로 상륙을 하는 건데 이때 중국 내륙에 키가 큰 티벳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태풍이 방향을 오른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급커브 꺾듯이 동쪽으로 꺾어가지고 예. 오키나와에서는 일단 중심이 벗어났다가 다시 또 오키나와를 지나는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또 그런 동진하지는 않고 7일경 그러니까 내일경이면 다시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 태풍이 방향을 또 꺾어서 일본 남쪽에 있는 섬을 규슈라고 하는데 그 규슈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10일 새벽경에는 규슈를 관통해서 우리나라 동해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10일 낮에는 우리나라 동해안과 울릉도 사이 그 동해 바다로 중심이 지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 내륙으로 뭐 상륙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시점이 10일 낮 12시경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 태풍 강도는 어느 정도라고 예고가 되나요? 많이 강할까요? 지금 현재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중심 부근에서 초속 35m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강풍 반경이 약 한 340km 정도 되니까 태풍으로서는 강한 태풍입니다. 태풍은 중간이냐 강하냐 매우 강하냐 초강력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 강한 태풍을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그 규슈를 관통하면 육지를 관통하고 오면 태풍이 원래 조금 약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약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찌됐건 이 태풍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저기압성 순환에 의해서 우리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동해안 지방은 지형 효과가 더해져서 경상도 동해안과 강원도 동해안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네. 지금 남해안에 고수온특보가 내려져 있고 동해 수온도 굉장히 높아서 뭐 상어까지 출몰하는 상황인데 동해안 쪽에 이렇게 수온이 높다 보니까 태풍이 올라오면서 영향권에 들면은 그 또한 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태풍의 에너지가 유지가 되느냐 약해지느냐의 중요한 변수거든요. 예. 지금 그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태풍이 일본 규슈 남쪽으로 접근을 해서도 그렇게 그 바다로부터 그 뜨거운 수증기를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규슈를 상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진출할 때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런 그 바닷물의 온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 전국적인 불볕더위 어떻게 좀 한풀 꺾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로 선선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낮 기온이 35, 6도를 지금 기록하다가 태풍이 지나면서 그 바람이 좀 강하고 비가 좀 내리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지만 태풍이 지나가는
8월 11일 이후도 그 낮 기온이 전국이 33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그런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극한의 폭우와 폭염으로 몸살을 좀 앓고 있거든요. 지구가 지난 1200년간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 기온이 가장 덥다라는 정도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좀 전지구적으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서늘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더운 더위 속에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서늘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매년 그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돼서 요즘에 지구 온난화라고 안 하고 오히려 지구 열대화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서늘한 여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어떤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원인이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많이 배출한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이려면 각자가 이산화탄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동참을 하지 않는 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네, 전 지구적으로 좀 탄소 절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요.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네. 그 탈수 증세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가급적 그 한낮 2시에서 5시 사이는 뭐 공사장이라거나 시골의 농촌 일이라거나 좀 쉬어야 되고요. 특히 농사일은 아침 저녁으로 잠깐 빨리 그 선을 조금 시원할 때 그 농사일을 해야 되고요. 챙이 넓은 모자나 밝고 헐렁한 옷을 입고 그 착용을 해야 되고 네. 특히 심혈관 만성 질환자는 이 폭염의 그 활동 강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열 질환은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위 속에 자기가 장시간 노출이 안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냉방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늘에 있는 데거나 이렇게 개인 건강을 지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의 기상 전망과 관련해서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